여러분, 잠깐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주변에 결혼 안 한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왜 결혼 안 해?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던가요? 아직 때가 아니야. 조건이 안 맞아서. 그냥 지금이 편해. 근데 진짜 그게 다일까요? 단순히 귀찮아서 아니면 이기적이어서 결혼을 안 하는 걸까요? 저는 오늘 그 질문에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답하는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읽는 내내 아, 이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 다들 아시죠? 0.7명대.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인류 역사상 전쟁도 아니고 재난도 아닌데 이 정도 수치가 나온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20년간 수백조 원을 저출생 대책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출생률은 계속 떨어졌어요. 왜일까요? 기성세대는 말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너무 개인주의야. 결혼이 싫어졌대. 애 낳기 싫어하는 세대야. 그런데 이 책은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합니다. 아주 냉정하게 데이터로. 책 제목은 결혼 옵션 세대입니다. 저자는 경제학자 민세진과 신자은,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두 분이 함께 썼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책에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하버드대 클라우디아 골딩 교수가 직접 추천사를 썼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한국의 경제학자들이 직접 해부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 책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세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저자들은 1955년생부터 1996년생까지를 4개의 세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세대의 대졸 여성들이 커리어와 결혼, 출산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추적합니다. 인터뷰와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요. 첫 번째 세대는 1955년생부터 1964년생입니다. 이 세대에서 대학을 졸업한 여성 자체가 극소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나왔어도 결혼이 먼저였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직장을 유지하는 여성은 100명 중 몇 명 수준이었습니다. 도와주는 제도도 없었고 롤모델도 없었어요. 그냥 혼자서 버텨야 했습니다. 책에서는 이 세대를 소수의 각자도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기 여성에게 결혼은 선택이 아니었어요. 당연한 삶의 순서였습니다. 두 번째 세대는 1965년생부터 1974년생입니다. 이때부터 대학 진학률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여성들도 대거 대학에 가고 직장을 갖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장도 해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살림도 해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해요. 두 가지를 다 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사회는 아무것도 안 바뀌었습니다. 육아휴직? 거의 없거나 있어도 눈치 보여서 못 쓰고, 어린이집? 턱없이 부족하고, 남편이 살림? 아직 그런 문화가 없던 시절이에요. 이 세대의 삶을 책에서는 커리어와 가정의 고단한 공존이라고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 버티는 거예요. 개인의 희생으로. 세 번째 세대는 1975년생부터 1984년생입니다. 이제 대학 진학이 당연해집니다. 여성 대졸자가 남성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20대 후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0%를 넘습니다. 여성이 직장을 갖는 게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닌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세대 여성들이 20대 후반에 활발하게 일을 하다가 30대에 접어들면서 통계에서 확 빠져나갑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직장을 그만두는 거예요. 처음으로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말이 통계 범주로 등장한 게 이 시기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경력 단절을 제목에 넣은 연구보고서가 처음 나온 게 2008년이에요. 이 세대가 30대일 때입니다. 이 세대의 여성 중 한 분의 인터뷰가 책에 나옵니다. 이분은 주변 친구들이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일을 그만두는 걸 보면서 계속 결혼을 미뤘대요. 일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 차라리 직장에서 책임이 적을 때 빨리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어요. 남들 다 하는 경험을 못 해본 것 같다고.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 세대의 경험을 보면서 자란 다음 세대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세대, 1985년생부터 1996년생. 바로 지금 한국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의 주체가 되어야 할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어떤 환경에서 자랐을까요? 일단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경제적 자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봤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실직하는 걸 봤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도 봤습니다.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은 세대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세대, 즉 3집단 여성들이 경력 단절로 고통받는 걸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결혼하고 애 낳고 나면 경력이 끊기고 나중에 다시 취업하려 해도 이미 격차가 벌어져 있는 현실. 그 모습을 수십 년 동안 눈앞에서 봐온 거예요.
그 결과 이 세대에게 커리어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값이 됐습니다.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 생존의 조건, 그리고 결혼은요?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을 때 선택하는 옵션이 된 거예요. 당연한 삶의 단계가 아니라 실제로 통계를 보면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3집단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던 경력 단절이 4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거의 사라집니다. 기혼 여성과 미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차이가 거의 없어졌어요.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저자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혼 자체를 선택하지 않거나 극도로 늦추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경력 단절의 공포가 결혼 기피로 전환된 거예요. 여기서 저는 이 책이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대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건 과연 가치관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합리적인 판단일까요? 저자들의 답은 명확합니다. 청년들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합리적인 거예요. 결혼과 출산이 자신의 커리어와 경제적 자립을 위협한다는 걸 데이터로, 경험으로 세대로 전수받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결혼과 출산이 삶의 풍요가 아니라 위험 요소로 인식되어 버린 사회에서 그걸 선택하지 않는 건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수백 조를 써도 출산율이 안 올라간 이유도 이제 명확해지죠. 돈 몇 푼 준다고, 출산 장려금 준다고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저자들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저자들은 2030년이라는 숫자를 제시합니다. 지금부터 2030년까지가 한국 사회가 저출생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요. 왜 2030년이냐고요? 그 이유는 이 책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우리 사회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저자들이 매우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시간, 소득 함께,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다 말씀드리기가 아깝습니다. 진짜로 직접 읽으셔야 해요. 왜냐하면 저자들이 제시하는 해법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향과 상당히 다르거든요. 읽다 보면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사회가 왜 지금까지 엉뚱한 방향으로 에너지를 쏟았는지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혼 옵션 세대는 2026년 3월 31일 출간됐습니다. 출판사는 생각의 힘이고요. 장르는 사회학이자 경제학 도서입니다. 분량은 264페이지로 글이 두껍지 않아서 하루나 이틀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특히 추천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왜 결혼을 망설이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는 2030 세대,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해서 답답한 부모님 세대, 저출생 정책을 고민하는 연구자나 공무원, 그리고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경제학적으로 깊이 이해하고 싶은 모든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이런 책들을 꾸준히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결혼과 출산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택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당연한 삶의 단계로 느껴지시나요? 그 솔직한 이야기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가 모이면 그게 바로 이 책이 말하는 우리 시대의 데이터가 되니까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